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 오늘은 코이카의 말라위 농업 소득증대 사업 2024년 종료평가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2021년부터 3년간 약 19억 원이 투입됐고 종합평가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A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네, 높은 등급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평가 등급 너머에 있는 실제 성과들, 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앞으로 뭘 더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성과, 교훈, 환류 과제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평가 결과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성공을 이끌었는지 이걸 이제 보고서에서는 작동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아, 작동 요인. 네, 반대로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 그러니까 비작동 요인은 뭐였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성과부터 좀 짚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농가 소득 증대인데요. 조합원 소득이 사업 전보다 평균 54%나 늘었다고요? 네, 54%면 엄청난 거죠. 와, 그리고 소득 증가 가구 수도 목표치 1,785명을 훌쩍 넘어서 4,882명이나 거의 3배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가능 농업 교육이랑 영농 자재 지원, 그리고 페어웨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그 곡물 유통망 구축,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아, 그 페어웨이라는 사회적 기업 역할이 컸군요. 네, 특히 페어웨이가 그냥 물건만 사준 게 아니고요. WFP나 기아대책, 열매나눔재단 같은 다른 국내외 NGO들하고 협력하면서 거래처를 늘리고 위험을 분산시킨 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모든 지표가 다 좋았던 건 아니더라고요. 토양 유기물 함량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회적 기업 페어웨이 자체의 영업이익률 이런 건 목표에 좀 못 미쳤네요. 네, 그게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사회적 기업 수익성은 아시다시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 같은 외부 요인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 가능 농법, 이게 환경에는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말라위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가 워낙 시급하니까요. 네, 토양 개선 같은 건 사실 좀 더 장기적인 변화라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이게 소득증대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 다 포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네, 성공 이면에 그런 과제들도 있었군요. 그럼 이 사업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뭘까요? 잘된 점, 아쉬운 점 양쪽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핵심 교훈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그 중간 지원 조직, 페어웨이 같은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좀 흥미로운 건데 참여 농가를 성과에 따라서 졸업군이랑 참여군으로 나눴어요. 아, 인센티브를 준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인센티브 전략이 농가들의 생산 의욕도 높이고 또 조합 운영의 어떤 신뢰도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그럼 아쉬운 점, 그러니까 그 비작동 요인으로 지적된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또 다음 사업에는 중요한 참고가 될 텐데요. 몇 가지 지적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했던 관계시설 유지 보수가 좀 미흡해서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점이 있고요. 아, 시설 관리가 문제였군요. 네. 그리고 조합 내에서 정보가 좀 불균형하게 공유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장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신뢰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소통 문제도 있었네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조합이 행정 업무나 시설 관리 같은 걸 여전히 사업 수행기관, 그러니까 굿네이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남았다는 겁니다. 아, 자립성 확보가 아직 과제군요. 그렇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가 좀 큰 숙제로 남은 셈이죠. 그래서 보고서가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사업을 위한 투비 발전 모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사업 단계를 초기 안정화, 그다음 자립 역량 강화, 그리고 전국 단위 확산까지 이렇게 성장형 1, 2, 3단계랑 전략형으로 나눠서요. 각 단계별 목표, 활동, 성과 지표, 심지어 위험 요인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단순히 뭘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거죠. 앞으로 코이카나 다른 기관들이 농업소득 사업을 기획할 때 정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말라위 농업소득증대 사업 평가 보고서 정말 성공적인 결과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교훈과 과제를 명확히 보여주네요. 단순히 자원을 투입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현지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자립하고 성과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그 장기적인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 예를 들면 토양 개선 같은 거요. 이런 거랑 당장의 식량 안보라는 현실적인 필요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은 앞으로 많은 개발 협력 사업 현장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이 미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